네, 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김명준 앵커의 휴가로 진행을 대신할 윤지원입니다. 비상사태에 빠졌던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데뷔했던 한동훈 전 대표, 오늘 그 당에서 제명됐습니다. 한때 조선 제일 검으로 불리던 한 전 대표, 이젠 조선 제일 껌이 된 걸까요? 단물이 빠지자 뱉어버렸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한 한 전 대표. 무슨 수로 돌아올까요? 자, 1월 29일 목요일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저도 저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김승수 씨 그리고 박세리 씨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방금 들으셨던 그 배우 김승수 씨와 전 골프 선수 박세리 씨의 결혼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네. 사실 지금은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게 다 알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 같은 소식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려졌을 때, 와, 의외다, 결혼을 축하드린다라면서 사실로 믿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역시나 가짜였죠. 알고 보니 박세리 씨와 김승수 씨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또 두 사람이 예능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던 그 장면을 교묘하게 이렇게 짜깁기를 해서 AI로 만들어낸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자막 처리도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비하인드 스토리로 보이는 그 내용까지 짜깁기를 하면서 굉장히 감쪽 같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저 영상을 대표하는 저 화면을 썸네일이라고 하는데 저 썸네일을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 모습 또 들어있고요. 또 속보처럼 정말 속보처럼 하단을 쓰기도 해서 이걸 실제라고 생각해서 클릭하신 분들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양 기자님, 아무래도 가장 당황스러운 건 이 당사자 두 사람일 텐데요. 이제 가짜 뉴스라고 말할 수도 없죠. 네. 그냥 허위 사실이에요. 허위 사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워낙 화제가 높다 보니까 어떤 가짜 뉴스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900만 회에 육박합니다. 900만 회요. 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닌 걸 900만 명이 넘게 봤다고 하면 더욱더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까지 많이 볼까 싶은데 예전에 AI가 지금까지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조금 조잡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특정 언론사의 툴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어줘 하다 보니까 진짜 뉴스처럼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굉장히 화가 났을 수밖에 없고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과연 어떤 입장을 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AI가 이럴 때 쓰라는 거 아니잖아. 어째 이런 걸 만드냐고. 그분도 얼마나 난감하시겠냐고. 심지어 인사를 받으니까. 인사를 받으셨어요? 주민분들이 막 축하 인사하고 막 진짜냐고 연락 오고 막.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남자친구 생기면 제일 먼저 뉴스에다가 그냥 탁 뿌려갖고 완전 강의시켜둘 테니까. 조금 좀 억울한 게 활동하는 내내 사실은 유부남이라고 맨날 오해받다가 이제 유부남이 아니게 된 거가 좀 밝혀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또 바로 또 그냥 결혼을 또 시켜주시네요. 또 박세리 씨와는 뭐 예능에서 같이 좀 재밌게 했던 거를 갖다가 이렇게 확산됐는데 뭐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네, 그런 거 뭐. 좀 우프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재미있으면서도 좀 되게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당사자를 본인이 얼마나 메시지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렇죠. 김현주 평론가님, 두 사람이 그래도 비교적 유쾌하게 넘긴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 다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은 듯 유쾌하게 가볍게 넘기는 모습이 노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누리꾼들도 이 두 분의 이제 반응을 보고 또 이런 허위 사실을 접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두 사람 모두 성격 좋게 웃어버려서 다행이다 이런 의견 주신 분도 있었고요. 네. 가짜 뉴스가 아니고 진짜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다. 또는 잘 어울리는 이 두 분이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란다. 이런 의견을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저희도 지금 보면서 뭐 이렇게
좀 재밌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저게 범죄로 볼 수가 있잖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로 볼 수 있는 가짜 뉴스도 있지만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기 어려운 가짜 뉴스들도 있어서 이게 그래요? 형사처벌로 실제로 이어지기까지는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을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죄의 요건이 있습니다.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가치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들은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박세리 씨나 김승수 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기도 어려워 보이고 네. 그리고 결혼을 했다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이지 뭐 예를 들어서 외도했다 이런 가짜 뉴스들처럼 누군가의 가치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일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그렇다면 사기죄로 조회수를 끌어들여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게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다 이 가짜 뉴스에 속아서 들어와서 그게 수익으로 연결됐다는 인과관계를 다 입증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보다는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손해를 특정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내가 어떤 연애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았다. 예를 들면 뭐 광고 계약이 이 가짜 뉴스 때문에 파기가 됐다라든가 그래서 손해액까지 특정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연예인의 이미지 하락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가치는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인 손해로 특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네. 다만 실질적인 손해로 이어진 부분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실질적인 처벌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아까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게 한 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최 원장님,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 이것도 좀 전염이 되는 걸까요? 그거 이제 가짜 뉴스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네. 들어서 정치와 관련되어 있는 가짜 뉴스는 상대방의 뭐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의도가 굉장히 분명히 확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퍼뜨리게 되는 거는 어떤 메시지의 전달 때문에 퍼뜨리게 되기 때문에 감정이 작용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일정 부분은 돈도 작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가짜 뉴스를 갖다 계속 퍼뜨리면서 조금씩 편집하는 거의 목적은 거의 대부분 오로지 돈에 해당되는 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가짜 뉴스를 만드는 분도 아마 하루에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닐 거예요. 하루에 아마 몇십 개의 가짜 뉴스를 갖다 생산하고 양성한 다음에 그렇겠죠. 그분의 입장에서는 하나가 저렇게 대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대박이 된 아이템을 갖다 다른 사람들도 다 보자마자 가짜 뉴스를 편집해서 함으로 인해서 조회수를 갖다 얻고자 하는 거고요. 결국은 플랫폼에서 가짜 뉴스로 인한 수익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플랫폼의 원칙이 생기기 전까지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AI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로 꼽힌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 박세리 씨랑 김승수 씨가 저 뉴스를 그래도 조금 기분 좋게 해프닝으로 웃어 넘기셨지만 클릭 한 번 받자고 만든 가짜 뉴스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송두리째 뿌리 뽑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소원 씨, 진화 씨 몇 해 전에 이혼을 하고 지금은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지금 재결합 기류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哎呦，这碗子这么多啊！洗吧，今天你洗啊？我洗吧。哎呀，你都做饭了，那我就洗一下呗。太感谢了，有什么感谢的？改变那么多呀。互相改变嘛，是不是？对，你고마워。고마워。 아닙니다. 네, 서로 설거지하겠다고 싸우는 저 장면. 지금 이혼하지 않은 부부들한테서도 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굉장히 투닥투닥했었던 것 같은데 그 모습 어디 가고 굉장히 많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안 기자님. 네, 이 함소원 씨 같은 경우는요. 지난 2018년 18살 연하의 중국인 진화 씨와 결혼을 했는데 자, 이 나이 차이도 화제를 모았는데 두 사람이 결혼 기간 동안 정말 다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이 모습이 예능에서 공개가 되면서 우려를 사기도 했는데 자,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갈등이 계속됐다는 거죠.
2018년 결혼, 2022년 이혼으로 알려졌는데 2023년 좀 뒤늦게 이혼이 알려진 후에 이걸 번복하기도 했어요. 네. 하지만 2024년 최종적으로 이혼한 게 맞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나이가 어린 딸을 위해서 이혼 후에도 다시 동거를 시작을 했어요. 진화 씨가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집안일을 자처를 했습니다. 달라진 모습을 보였고 함소원 씨 역시 다정하게 스킨십 하는 것 모습을 통해서 다시금 두 사람이 부부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불거진 겁니다. 지금 이 두 사람 영상만 보면 굉장히 달달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런 관계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在什么地方？我还不知道在房间里呢。没有，我现在搁宋苏江呢。哎呀，那你这算啥事儿呢？啥算啥事儿啊？那我这有孩子不看啊？既然俩人都离了，性格不合，你别耽误他。就是你俩的性格还能不能磨合到一块嘴了？你就别那啥了，别强求的事儿了。要复婚呐？不是复婚，我就搁这住，然后看那个早上起来跟孩子一起玩一玩，吃个饭什么之类的，知道吗？这看孩子是借口。再说你别耽误人速度找对象，什么他的事情你别老我没挡，他愿意找他就找呗，那他愿意干嘛就是他的事情，那我有我自己的想法，你就别管我了嘛，拉倒吧。我怎么不管你呢？我不管你，我不管你，谁管你？你赶紧给我往回来！我不管你。 김유성 기자님, 지금 서로 앞길을 막으면 안 된다. 굉장히 거친 발언까지 나왔어요. 전 시어머니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로서는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진화 씨가 한국에 왔다고 하니까 언제 갔냐, 또 한국에 갔냐, 그렇다면 지금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거냐 라면서 어머니가 꼬치꼬치 캐 묻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이 두 사람이 함께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결합 기류까지 보이면서 극구 반대하면서 당장 돌아와라 라고 호통을 치죠. 보시면요, 너희 재결합할 거냐, 서로의 앞길을 막으면 안 된다 라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진화 씨는 나도 성인인데 우리의 일, 엄마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라면서 잘라 말하죠. 하지만 여기서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당장 중국으로 돌아와라, 아니면 내가 너 잡으러 간다 라고 적극적으로 말리시는데요. 사실 이 진화 씨와 함소원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사소한 일에서도 뭐 생활 방식부터 육아 방식, 건강 소비 습관 이런 것에서 많이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또 노출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또 같은 일이 반복될까 많이 우려를 하신 모양으로 비춰집니다. 또 두 사람이 이혼한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으니까요. 아무래도 다시 이혼 후에 재결합이라고 한다면 그걸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최 원장님. 네, 맞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이혼했을 때의 사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부분이긴 했어요. 본인의 일상이 계속 예능에 나오게 되고 예능에 의해서 또 확대 재생산되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예능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싸움을 부추기는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시어머니와 관계도 전부 다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게 만약에 이혼의 가장 커다란 이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은 그 심리적 압박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렇게 또 방송에 노출이 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본인의 모든 일상이 예능화되어서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 그러면 달라지게 될 수 있고요. 또 가끔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이혼을 하고 나서 본인이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재미있게 살 때는 다시 이렇게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잘 지내다가 본인이 갑자기 우울하고 힘들게 되면은 다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경우에는 역설적으로 우울하고 힘든 게 사라지잖아요. 그럼 또다시 따로 별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런 다음에 진아 씨의 경우에는 사실 어머님이 저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셨잖아요. 사실은 저 어머님의 저런 모습에 달아날 것이 저기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머님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게 되면은 또 진아 씨는 그때는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우리는 또 알 수가 없어요.
네, 사실 아직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함소원 씨, 진화 씨 모두 재결합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건데요. 두 사람은 실제로 재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这样想法了，别人呢这么见面分手这么简单，我呢为什么这么分手这么难啊？我想这样了，知道吗？有人呢每次我见面分手，这个我又见个面，是啊又痛苦，为什么这样一直反复？我这个很。我也是，这个我一直在考虑，真的很多年一直在想这个问题。不过现在呢，就是比之前想法改变了很多。就是我也希望，我真的就是有2个想法。第一个，我希望孩子可以就是好好的；第二个就是我希望你平时的时候可以真正的再复合一次的话，会感觉怎么样呢？50-50吧，50%-50%这样子。对，我觉得如果希望下一次我们可以好好的去把这个事情好好的去沟通一下，而不是说，所以我觉得这样子那对孩子也挺好的。 두 사람이 아무래도 아이도 있다 보니까 조금 재결합을 하고 싶은, 잘 풀어나가고 싶은 마음은 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김현주 평론가님. 그렇죠. 사실 이혼을 하게 되니까 몸은 서로 떨어져서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오히려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서 서로에 대한 생각은 더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화 씨는 막상 이혼을 하고 보니 인생의 방향을 잃은 것처럼 굉장히 네. 힘들어했다고 하고요. 함소원 씨는 또 그런 진화 씨를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걱정도 더 많이 하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함께 다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결합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도 뭐 어머니와 통화 이런 모습들을 보셨습니다만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이 두 그래 사람이 보여요. 재결합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난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 함소원 씨 입장으로 보자면은 재결합을 한다 하더라도 양가의 이제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앞서기도 할 거고요. 진화 씨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재결합하는 게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런 심정을 드러냈다고 해요. 어찌 보면 처음에 결혼을 하는 것보다 헤어졌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게 더 큰 힘든 그렇죠. 일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 더 좀 고민의 시간을 가지면서 앞으로의 일들을 잘 계획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결혼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재결합을 한다는 거 이거 정말 마음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구나 싶습니다. 네, 최연소 홍보대사 하루를 아시나요? 얼마나 어리길래 최연소라는 말이 붙은 건지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과연 하루가 무엇을 잡을지 쿠키잡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 오! 어떤 맛을 잡았나요? 바로 뉴욕 퍼펙트 치즈 맛을 잡았습니다. 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트 한번 사이시죠. 소나트, 마지막으로 소나트. 너무 귀여운 모습이에요. 분유를 먹으면서 돌잡이처럼 이 케이크를 잡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심영탁 씨 가족의 얘기였네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루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딱 모습이 공개가 됐을 때 머리숱이 어마어마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오늘 보신 영상 보니까 모자로 머리의 반을 가렸는데도 머리숱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영탁 씨, 사야 씨 부부가 아들 하루군과 함께 공식 석상의 모습을
모습을 드러낸 그 현장이었습니다. 디저트 같은 게 앞에 나와 있었잖아요. 하루군이 얼마 전에 첫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이 갓 지난 모델 하루군의 모습을 보신 건데요. 돌잡이 대신에 과자잡이를 한 모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앞서 보신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에서 건너온 프리미엄 오미야게 디저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일 가족이 함께 홍보대사로 이번에 이렇게 나서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공식 홍보대사로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근데 이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공항 백화점에서 정말 줄을 서서 먹는 굉장히 인기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를 한국 소비자들에게 알린다라는 계획을 갖고 왔다고 하네요. 네, 일단 제 눈에는 하루군이 너무 귀여워서 하루군밖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카메라 앞에서 아이가 좀 긴장하고 저 행사가 힘들었을 법도 한데 전혀 울지도 않아요, 김현지 평론가님. 그러니까요. 굉장히 순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 하루군이 출연 중인 육아 예능 프로그램이죠. 네.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돌 12주년을 맞이했는데 지금 이 12주년 역사상 아기 팬 미팅이 이루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기 팬 미팅이요. 그렇죠. 이 하루를 보기 위해서 무척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했다고 해요. 일주일 동안 2,000명 이상이 이 팬미팅에 참가하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무려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섰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이런 해외에 계신 팬 여러분들도 참여해서 아주 북적북적했다고 합니다. 네, 저렇게 최연소 홍보대사를 만들어낸 이 하루군의 엄마 아빠 얘기도 들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서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행사에 아직 한국어가 살짝 아직 서툴러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일본에서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 여행지 가면 소중한 사람 친구한테 사주고 싶은 그런 문화가 어미야게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와이프가 진심으로 디저트를 좋아해서 일본에 저희 데이트할 때 네. 한국에 놀러 오면 항상 디저트 선물을 해줬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하루와 사야와 함께 네. 좋은 모습,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생 계획은 없으신가요? 동생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지금 저희는 셋째까지 계획 중이라. 예. 네, 저 하루군 생글생글 웃는 모습 보면 뭐 동생 계획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안 기자님.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부부는 셋째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신의 아들이지만 너무너무 예쁘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하루가 굉장히 귀여운 외모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히 풍성한 머리숱으로 굉장히 네.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렇게 CF 모델까지 하게 됐는데 또 심지어 얼마 전에 첫 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아빠 심영탁 씨랑은 생일이 며칠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인 사야 씨가 두 남자를 위한 특별한 생일 파티를 준비했는데 네. 반려견까지 함께 이 생일 파티를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웃고 건강하게 잘 자라다고 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둘째, 셋째까지 나오면 그 소식 역시 이렇게 저희 뉴스파이터 통해서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둘째, 셋째 정말 얼마나 더 예쁠지 기대가 되는데요. 허지연 변호사님, 근데 하루군이 이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냥 모델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금 CF 모델계에 떠오르는 블루칩이나 다름없습니다. 블루칩이요? 네, 지금 갓 돌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돌도 안 됐을 때 9개월 때 벌써 엄마 사야 씨와 같이 CF 모델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보시는 거 단독 촬영까지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석 달 만에 CF가 무려 뭐 6개, 5개 이렇게 계약이 됐다고 해서 수입으로만 5억 정도 올리는 그야말로 고소득을 올리는 한살배기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첫 단독 촬영 때 아빠 심영탁 배우가 직접 매니저이자 스타일리스트이자 과외 선생님까지 자청하면서 하루 얼굴 담은 과일 도시락도 스태프들 위해서 준비를 해주고 네. 포즈 특강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아직 말도 못하고 옹알이 하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울지도 않고 뒤돌아보기 포즈, 인어 포즈 이런 거 시키면 그대로 다 따라하고 하루 이름 부르면 카메라 너무 자연스럽게 찾아보고 진짜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영탁 배우도 10개월 하루에게 광고 들어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다. 큰 사랑 주신 만큼 보답하고 좋은 일 하고 싶어서 아내가 그린 하루 그림들로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되는 수익 전액을 좋은 데 쓰시라고 기부할 계획이다. 이렇게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좋은 일도 하신다니까 정말 저까지 마음이 뿌듯해지고요. 하루가 심영탁 씨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희들의 하루도 행복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도둑이었다라는 건데요. 도와주려고 접근을 하고 도둑질을 해간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참기름을 사기 위해서 전통시장에 들른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 옆으로 낯선 여성이 등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를 부축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도와주려는 건가 싶었는데 네. 내가 순간 마술 본 건가 싶은 황당한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시장에 온 할머니가 빨간색 지갑에서 현금을 이렇게 꺼낸 다음에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걸 지켜보던 한 여성이 할머니에게 말을 걸면서 다가가더니 갑자기 푹 뒤에서 이렇게 껴안습니다. 어머나. 모르는 여성의 접근에 할머니는 몸을 돌려서 겨우겨우 빠져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보세요. 주머니에 있어야 할 빨간 지갑이 그새 여성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당당하다고 훔친 지갑을 꺼내서 툭툭 이렇게 쳐보기까지 하네요. 어머. 아니 정말 순식간에 할머니 주머니에서 지갑을 빼가는 모습이었어요. 김현주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참기름 사면서 지갑을 꺼냈을 때부터 눈독을 들이고 그렇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60대 여성은 이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자연스러운 듯 말을 걸었어요. 한 2, 3천 원만 빌려주세요 하면서 뒤에서 포옹하듯한 그런 태도를 취했잖아요. 근데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 왜 2, 3천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 접근을 해서 이미 주머니 속에 손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그 지갑은 저 60대 여성의 손에 이미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근데 저 지갑을 잃어버린 분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때는 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가고 나서야 10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이 사라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알아채지도 못할 정도로 저렇게 소매치기를 해간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저 절도범 이번이 한 번의 범죄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경찰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전에도 이런 소매치기로 구속됐다가 작년 6월경에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전통시장 같은 데 이래 돌아다니다가 노인분이 그러니까 지갑 같은 걸 꺼내는 걸 보고 오른쪽 주머니에 이제 지갑이 있는 줄 알고 몸을 막 비비면서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훔쳐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 여제 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치기 수법으로 구속이 됐다가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런 범행을 또 저지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수법일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도 전통시장으로 동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60대 여성 절도범이요. 이전에도 전통시장을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노인분들이 물건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이런 소매치기 행각을 벌이다가 잡혀서 구속이 됐고 지난해 6월에 출소를 한 상태였는데 그렇다고 하면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채 3년이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경찰이 전통시장에서 노인분들은 카드를 잘 안 쓰고 현금을 많이 쓰니까 이걸 노려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절도 혐의로 60대 여성을 입건한 뒤에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누범 가중이 된다고 하면 법정형의 최대 장기 2배까지 가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절도죄 같은 경우에는 최대 6년형의 징역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단순 계산하면 법정형 최대 12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알려진 이 전과 말고 이전에 또 한 번의 실형을 산 전력이 있다라고 하면 동종 범죄로요. 그러면 그때는 특가법이 적용이 돼서요. 이 경우에는 최대 3년에서 25년형까지도 선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처벌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런 상습성을 보이는 절도범 같은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최명계 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아까 영상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갑을 훔치고 나서 그걸 털어 보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들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행동 왜 한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은 그새를 참을 수 없는 거죠. 보통 범죄자의 특징의 하나는 뭔가 하면 충동성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범죄자들은 물건을 훔치기까지는 용이지도 하지만 그 다음에 범죄자들의 특징이 하나는 부주의예요. 부주의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잡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하자마자
결국은 저 사람은 저 돈을 쓰기 위해서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훔치자마자 빨리 돈을 확인하고 빨리 그 돈을 써버리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저 지갑은 어딘가 없애서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고 잡아떼면 되겠지라고 스스로 그냥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지갑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라도 돈은 빨리 꺼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사건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익숙한 공간일수록 낯선 사람의 손길 꼭 경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동차를 번쩍 드는 사람들, 힘센 사람들이 지금 다 모인 상황인 걸까요? 네, 지난달 15일입니다. 대전 대덕구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목 그대로 정말 몇 명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그것도 경차 아닙니다, SUV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SUV를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과연 천하장사들이었을까요? 화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마트 주차장에서 허리를 숙이고요. 손에 든 비닐봉지를 이렇게 살피는 한 여성입니다. 그 순간 출입구를 향해서 좌회전하던 SUV가 여성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성의 다리가 SUV 앞바퀴에 깔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허리를 숙이고 계셔서 미처 보질 못한 건지 빨리 구조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안 기자님. 자, 지금 차량 운전자가 타고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차량을 빨리 그냥 바퀴를 빼기 위해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쩌지 못하고선 모두가 당황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 둘 이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뒤 상황 어떻게 됐는지 영상으로 마저 확인해 보시죠. 1분 1초가 급한 순간 모인 시민들이 차를 들어올려 보는데 차체만 살짝 들릴 뿐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저렇게 다른 시민들과 마트 직원들까지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힘을 합칩니다. 그러자 꼼짝도 않던 SUV가 들려 올려집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약 10분 만에 여성을 구조할 수 있었고요. 저렇게 119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저렇게 우르르 몰려드는 모습 보니까 힘이 장사가 아니라 마음이 천하장사인 분들인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당시 상황 먼저 얘기 들어보시죠. 일단 빨리 차를 들어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빨리 차 듭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 달라붙어서 들은 거였거든요. 허 변호사님, 그래도 빛과 같은 속도로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 여성분 상태는 어땠을지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피해 여성 50대 여성인데 다리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천만다행으로 이 점차 후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들어올리려는 시도를 3번이나 했는데 그래도 10분 만에 빨리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닌 걸로 생각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 듭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SUV 운전자는 진출로 방향에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고 있어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네.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고 영상이 퍼지니까 온라인에서 아직 세상 너무 따뜻하다, 서로가 서로를 살렸다,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시민 어벤져스가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자발적으로 망설임 없이 모여들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낸 영상이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 모습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밖은 춥지만 마음은 좀 따뜻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최 원장님, 저렇게 위기의 순간에 어떤 초인적인 힘이 발휘가 되는 걸까요? 네, 사실은 저 SUV의 정확한 무게는 모르지만 네. 한 2톤에서 3톤 정도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15명 정도가 모이게 되면은 나누어지는 무게는 좀 작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저런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누군가 돕는 첫 번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중요하고 저게 커지기 위해서는 어떤 집단이 있다가 갈 때 커져요. 근데 저기는 마트 주차장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트의 직원분들은 다 저기가 본인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저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트에서 주차장에서 저 일이 일어났고 마트에 있던 분들이 전부 다 직원들이 자신의 일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또 손님들까지 모이면서 불행 중 그래도 다행이었던 거지요. 정말로 이 눈앞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일처럼 모여든 이 평범한 시민 한 분 한 분이 만든 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 얘기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 간의 설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게 어떻게 한동훈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질 사건입니까? 개인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님들? 똑같은 행위를 한동훈이 아니라 저 김민수가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습니까?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작한 부분을 제외하면 징계 사유라고 할 건 별거 없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는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우재준 최고위원은 명확하게 탄핵에 대한 제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좀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오늘 2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에서는 의결권이 있는 9명만 남은 채 안건이 거수로 표결이 됐다라고 전해집니다. 일단 김민수, 조광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원을 통해서 지금 알려진 부분이긴 한데요. 친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는데 오늘 역시 반대 의사를 표한 뒤에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수로 찬성 의견을 변함없이 밝혔다라면서 찬성 8, 반대 1, 8대 1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확정됐다라고 일단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양양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약간 달랐습니다. 일단 오늘 선택은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권은 거수 표시가 없었다라면서 자신의 입장은 찬성이 아니라 기권이다. 그러니까 7대 1대 1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허 변호사님. 그렇다면 제명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원 신분 자체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입당하는 것도 일정 부분 제약을 받게 됩니다. 향후 5년간 최고위의 의결 없이는 재입당 자체가 받아들여질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하면 당장 6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2028년에 있을 총선, 2030년에 예정된 대선도 네. 국민의힘 후보로는 출마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 오늘 이 제명과 관련해서 직접 오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발언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네, 이 한 전 대표 제명이 국민의힘 내부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이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 장동혁 대표 체제 지도부를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섰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친한계 의원 16명이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네,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친한계 의원들 지도부 사퇴를 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저게 실효가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한 전 대표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했지만 무슨 수로 돌아올지 그 부분도 좀 시청자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좀 지켜보시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런 사태가 올질 그 누가 예측을 하지 못한 데 비해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보수의 가치를 중히 여기고 본인이 좋은 정치를 해서 나라를 좋게 만들게 하겠다는 그런 열망,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야당 전 대표가 당에서 제명이 된 것은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있는 일이군요. 그렇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도부 총사퇴하라라는 촉구가 있었고요. 대안과 미래,
그러니까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에서도 당내 민주주의 훼손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그리고 원외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해서도 강한 압박의 의견이 나왔고요. 지지자들은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 해법들을 제시를 하시죠.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많은 언론들에서 당을 이제 뭐 나가게 됐으니까 창당을 한다던가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배지를 달고 돌아와야 한다. 뭐 여러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 아니겠습니까? 국민만 믿고 가겠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한 만큼 또 정치는 어떤 자리, 직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본인의 소신을 그동안 꾸준히 밝혀온 만큼 어떤 모습으로 언제 과연 돌아올 수 있게 될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전 대표 앞으로 정말 많은 주변의 충고들을 들을 것 같은데요. 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오늘 훈수를 뒀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개항은 몇 달 전에 했으면은 지금 아마 제명이나 이런 국면이 달랐을 거란 얘기고 지금은 또 개항 선택하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마다 할 수 있는 선택이 다른 건데 사실 실기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오늘자로 만약에 제가 조언한다면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 정도가 본인이 변수를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를 지금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무소속 출마설 같은 경우에는 서울, 대구, 성남 여러 곳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일부 친한계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 개혁신당과 접촉을 한다라는 설이 있지만 이거 선거 연대 움직임으로 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 단식 투쟁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또 찾아갔었기 때문에요. 네. 또 한동훈 전 대표의 난자리를 본인이 채우고 싶은 정치적 욕망도 있지 않을까요?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장동혁 대표와 손을 잡고 국민의힘에서 무언가를 해보려는 정치적 욕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치적 반전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일시적 파문에 그칠지 저희 MBN 뉴스파이터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